네,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봉선생의 지입 촬영이 오늘은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특강이라고 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계실 때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10월 17일날, 2012년 10월 17일날 수원에 계신 어떤 손님께서 저희 1톤 프린토피아 물건을 모시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 일자리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걸리셨던 부분이 이 06년식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휘차를 처음 해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과 화물차에 대한 그 키로수 그리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입니다. 06년식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다른 부분에서 전부 오케이를 해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나는 2006년식 똥차는 탈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좀 설득력 있는 내용이 더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그분은 지금 차량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차량을 몰 수 없다, 이 화물차를 몰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남기시고 가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분이 가장 걱정하는 역시 06년식 차량을 운행을 했을 경우에 내가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 차를 구매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차 수리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해오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2012년입니다. 몇 년 정도 지난 차량이 가장 문의가 많이 온다고 보시면 7년 정도 넘어간 차량. 근데 지금 2012년이면 06년식, 05년식부터는 이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수리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또 어떤 장고장이 있을지 모르는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라는 문의가 가장 많이 옵니다. 약 절반 이상이 7년 이내, 그러니까 5년 이내부터 7년 사이에 있는 차량이 가장 많이 문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5년 정도 지난 차량에 한해서는 한 20%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 2009년이나 2010년식 차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량 금액, 분양가나 아니면 다른 급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차량 상태에는 고민을 하지 않지만 7년이 넘어간 7년 가까이 된 차량에 한해서는 이제 급여 차원을 넘어서서 차량 수리비를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차량 수리비를 걱정을 할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차주분이 가장 걱정하는 이 걱정거리는 총 4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출이죠. 내가 버려진 300만원 완제라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수입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그 300만원에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순수익을 300만원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순수익이 300만원이 아닌 것은 여기 와서 설명을 1시간만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겠죠. 지출 부분 중에서 지입료 규정되어 있죠. 보험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식사나 담뱃값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기가 하루에 사용하는 그 경비를 한 달로 합산하는 경비. 이것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지입료가 한 달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이 나갈 수 있고 보험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이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리비는 렌트 한번 드릴게요. 수리비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요. 내가 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 2007년식이면 한 달 뒤에 미션이 고장나서 80만원, 6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수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이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분이 가장 걱정하는 4가지 중에서 수리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이제 차량 지원팀도 있으시고 지금 차량 운행 관리팀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런 차량 수리에 있어서 어느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저희들끼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면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신 지입 차주분들에게 소개시켜줄 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얘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어떤 운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량 수리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냐.
그 갈림길에서 운수회사의 좋고 나쁨이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알짜 운수회사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고 넘버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 운수회사 소속으로 진행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알짜 운수회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송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운수회사들은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차량 관리팀이 있습니다. 차량 관리팀은 차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양 매니저가 있습니다. 분양 매니저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 사람들. 그리고 차량 정비팀이 또 있습니다. 차량 정비팀은 말 그대로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차주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4가지 지출 사항 중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이 차 수리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차가 수리비가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나온다고 치는데 내가 차 수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차 수리비가 뻥튀기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미션에 문제가 있는지 그 하나만 수리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카센터를 가보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몰아서 한꺼번에 수리비가 한 40만원, 50만원 선에서 끝내야 될 수리비가 예상했던 그 수리비가 100만원, 150만원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차량 정비팀. 차량 정비팀은 운수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차량 정비소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량 정비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연식이 많은 차량을 선택하실 때 과연 이 차량이 문제가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 하나와 그런 고민 없이 알짜 운수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 2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알짜 운수회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차량 정비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수리하면 되죠. 그리고 수리가 필요 없게끔, 수리비가 덜 들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실사례를 지금 들어서 그분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차량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의 정보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일반 차량은 20만 킬로 화물차 얘기입니다. 20만 킬로, 30만 킬로 정도 운행한 일반 차량이 과연 승용차에 몇만 킬로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적으로 해당할까요? 물어봤더니 그쪽 이제 전문가께서 얘기하시기를 한 5만에서 승용차 5만에서 8만 정도 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휘차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승용차와 동일하게 화물차를 적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화물차가 20만 킬로를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용차만 몰아보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똥차, 대폐차라고 생각합니다. 폐차시켜야 될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그 차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데 화물차 업계에서 20만 킬로는 승용차에 한 5만 킬로 정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분들이나 차량관리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지입을 문의해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쪽 지휘차 업계 쪽 화물차 운행 쪽에서 조금 더 열린 시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게 고장이 제일 많은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나기 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 그쪽에 약간 전문성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쪽 매니저를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난다는 AS를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자연스러운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화물차는 물론 뭐 윙바디나 탑차 같은 경우는 과적할 일이 많지 않겠지만 카고 같은 경우는 카고나 덤프 이런 건 과적이 대부분이죠. 과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지입차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원칙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보내려고 할 것이고, 그래야 돈을 최대한 아끼는. 그렇다고 지입 차주분께서 그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적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차 수리비를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여기, 그래도 이쪽 계통에 하나 좀 전문가라고, 우리 수완 부장님께 잠깐 좀 문의를 드리고, 과연 어떻게 운행을 했을 경우에 이 과적 차량이 수리비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아를 이제 2단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단으로 다 출발해요. 네. 근데 그게 뭐 2단으로 출발하게 되면 그 디스크하고 산발이가 이제 같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붙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산발이나 디스크를 이제 달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뭔가 탄다는 얘기도 들어가요. 이게 붙는 거죠. 산발이랑 디스크랑 붙으면서 타는 거죠. 달려가 먹는 거죠. 쉽게 설명.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과적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적재한 차량에서는 그렇죠. 일단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미션이랑 엔진을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단에서 출발하실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악셀을 많이 힘껏 밟지 마시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악셀을 안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만 놔도 차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악셀을 좀 부드럽게 띄시면서 1단 놓고 바로 2단으로 출발을 하시는 게 미션이나 엔진 쪽을 보호를 하시는